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1도입니다. 낮 최고도 1도로 예상되는데 맑은 날씨 예보되고 있습니다. 주말쯤 토요일쯤 눈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가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상하이시의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이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됩니다. 경찰이 이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오늘 실시한다고 하네요. 네. 자, 오늘 아침 신문 주요 기사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부임 70여일 만에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휴가차 미국에 머문 뒤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백악관이나 국무부 고위직으로 이동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대사대리직은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부대사가 맡게 됩니다.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주한 미국 대사 공백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월 말이면은 집권 1년인데 트럼프 대통령 아직 한국 등 주요 동맹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원금 1억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돈을 보관한 인물로 알려진 전직 보좌관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보고를 받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 A씨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해서 진실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돈은 누가 받았다는 겁니까? 강선우 의원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았다, 보좌관이 받았다 이랬는데 보좌관은 자신은 받은 바가 없다 이러고 있어요. 경찰은 이 보좌관을 상대로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관련 녹취 공개로 논란이 확산된 만큼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또 의혹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조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연루된 공천대가 1억 원 전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각종 논란에도 단수 공천을 주었고 또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20대 유학생 아들이 주택 11채를 보유해서 공천심사에서 보류 의견이 나왔는데 강선우 의원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근거로 해서 김경을 공천 줘야 한다. 이렇게 단수 공천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경시 의원 본인도 최소 33억 원 이상의 대출로 두 주택과 상가 여러 채를 보유했고 과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도 투기 의심 정황이 제기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이분을 왜 공천을 줬을까요? 강선우 의원이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가 2022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귀금속을 받은 뒤 이봉관 회장의 맞사위인 검사 출신 박성근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는 3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4월 티파니 브로치를 받은 뒤 도와줄 게 없느냐라고 말했고 이봉관 회장은 사위에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건희는 인수위에서 근무하던 박성근 변호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박성근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받은 귀금속 시가를 1억 원 넘게 산정하며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과 경기에서 나온 쓰레기가 민간 소각장을 찾아 충청권과 강원도까지 이동하는 원정 소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동, 강남, 금천, 마포 등 서울자치구와 경기도 고양시는 공공소각장 부족과 매립지 축소로 비수도권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으며 처리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고 비용 증가와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민간 위탁이 상시화될 경우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농촌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거 참 큰 문제네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할지. 이 묘안이 또 없어 보이고 말입니다. 자, 아침 뉴스 브리핑 이제 계속해서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스마트폰 셀카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선물로 받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중국 방문에 앞서 개통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차남의 대학 편입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김병기 의원.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오자 SNS를 통해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들은 채용 사이트를 통해 공채로 입사했고 최저시급을 받는 대신 2년간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았다는 해명이었습니다. 해당 업체에 찾아가 봤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취업했던 업체입니다. 2년가량 다닌 걸로 알려졌는데 김 씨를 아는 직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몰라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김 의원의 지시로 해당 업체에 편의를 봐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이 보좌관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사업에 해당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보좌관이 도로공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사업 입찰을 재공고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해 전달했던 겁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에 대한 조사는 밤 늦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공천 헌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첫 피의자 소환 조사입니다.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식 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를 2달 앞둔 4월 21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와 강선우 의원이 나눈 대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병기 의원은 1억 원을 받은 걸 A씨가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 의원은 그렇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강 의원은 A씨에게 누차 1억 원을 반환하라고 지시했고 반환했다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A씨는 최근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어떤 돈도 받은 바 없다, 떳떳하게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상징적 공연시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만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마두로 체포작전을 거듭 자랑했습니다. 미군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 특히 마두로를 지키던 쿠바인 경호팀이 숨졌다고 언급한 데 이어 체포 전 베네수엘라를 암흑으로 만들었던 전술을 칭찬했습니다. Electricity for almost the entire country was boom, turned on. It was brilliant tactically. It was an incredible thing. 또 마두로가 작년 말 집회 현장에서 춤을 췄던 일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춤과는 비슷하지 않았고 마두로는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문을 한 난폭한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을 마두로가 무시한 것을 강조하려는 듯 미군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교해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인프라를 재건해 이익을 확보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북극해의 중심 덴마크령 그린란드, 미국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며 병합 의지를 연거푸 드러내자 덴마크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Hvis USA vælger at angribe et andet NATO-land militært, så hører alting op, altså inklusiv vores. 덴마크는 함정과 해상 순찰기, 조기 경보 레이더 도입에 국방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북극 사령부 본부를 신설하는 등 방어 태세도 강화했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 그린란드에 대한 위협이 현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유럽 국가들도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당사국 덴마크를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등 7개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그린란드는 주민들의 것으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